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경기인데 경기보다는 경기 안에 있는 어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순위에 대한 저의 생각들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1회에 2점 내고 뭘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답답한 경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 경기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6회 1사 2, 3루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3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재원 선수, 하지숙 선수 연속으로 나와서 3진을 당하면서 아쉽게 경기를 뒤집지 못했죠. 그리고 뭐 7회에 나온 김태현 선수의 3진도 조금 아쉬웠고, 이재원 선수 재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원 선수가 잘 못하고 있다, 이재원 뭐 너무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재원 선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정말 잘 써먹고 있다. 백업 선수로서 이번 시즌 70경기가 넘게 이제 출전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를 영입한 거는 정말 좋은 영입이었다. 가격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 이재원 선수의 성적을 한번 보면 타율이 2할 4푼 4리, 장타율이 너무 낮아졌다. 0.298입니다. 장타율이 이제 3할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OPS도 0.5 후반대입니다. 너무 좋지 않은 공격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WRC 플러스도 49.3이니까 리그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격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루 저지율은 30.1%인데 이제 비슷한 경기를 출전한 선수 중에서는 도루 저지율이 막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다리도 조금 느리고 공격에서도 배스피드도 상당히 많이 느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지 마시고 의견을 주시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재원 선수는 뭐 싼 값에 다시 재계약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마다할 이유는 없기는 한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경험이 많은 최지훈과 이재원 체제로 내년도 아마도 이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신인들을 결국은 이 포수 포지션은 키워내야 되거든요. 최지훈 선수도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 이제 하락하는 게 보여지고 타구 질도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지훈 선수가 수비에서 기여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젊은 선수들, 젊은 포수를 결국 키워내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암흑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인서 선수 많이 기대하시는데, 최근 퓨처스 10경기에서 3할 7푼 5리 홈런이 무려 5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 부분은 지난 시즌에 허인서 선수가 타율이 거의 4할에 육박했죠, 퓨처스에서. 이번 시즌도 8월부터 타율은 거의 3할 후반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인서 선수의 공격에서의 재능 자체는 2군급에서는 보여줄 것이 이제는 없는 정도의 선수까지 성장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알고 있죠. 2군에서 잘한다고 1군에 올라왔을 때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서, 포수라는 포지션이 또 이제 투수와의 궁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1군에서 이재원 선수만큼의 경기 출전을 했을 때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묵혀둘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재원 선수의 재계약 여부는 고민을 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당장 또 허인서가 나왔는데 내년에 잘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내년에 왔는데 진짜 신인 틀을 못 벗어내고 수비에서 엄청난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젊은 포수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타이밍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수뇌부, 코칭 스태프, 그리고 뭐 프런트 아주 골머리를 조금 썩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강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권강민 하면서 막 하나 난리 났다, 지금 좌타 거포가 나타났다 막 이랬는데, 최근에 17타석 연속 무안타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중에 9타석이 삼진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삼진, 절반의 삼진율을 보여줬던 어떤 오그레디의 악몽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 정도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권강민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로 무너지나? 저는 사실 야구를 보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지만, 야구는 평균으로 결국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권강민 선수는 샘플이 많지도 않은데 지금 벌써 굳이 평균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좀 아쉬워요.
저는 뭐 그럼 그렇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고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선수, 분명히 펀치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안 풀린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타석에 나와서 좋지 않은 공에는 헛스윙하고 또 이제 스트라이크에 들어오는 공은 다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게 이제 딱 작년에 안 좋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권광민 선수가 없어져야겠고, 뭐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ABS에 또 모서리에 칠 수 없는 부분에 공이 들어오면서 뭐 아쉬운 결과물들이 나온 상황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거 다 이겨내요. 그런 거는 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권광민 선수가 진짜 불과 며칠만 해도 이 온도 차가 이렇게까지 팍 식어버리는 거는 참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위가 좋냐 8위가 좋냐로 이야기가 많으신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특히 이런 전국 단위 드래프트에서 3순위와 4순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드래프트는 보면 탈고교급 선수가 한 1순위,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순위까지 그 정도지, 탑3랑 나머지 선수들의 갭 차이가 큰 경우에는 아무리 드래프트의 풀이 좋아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8위를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딱 드래프트 풀을 봐도 당장 막 눈에 띄는 선수가 3명이 딱 있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지 8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야수 픽을 내년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노린다라고 하면 3순위, 4순위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신인 드래프트 한 개 더, 만약에 제가 10위 할래 9위 할래 싸움이었으면 그래도 1순위가 낫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7, 8위냐 근데 꼭 8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오늘은 저는 김도영 선수 경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 홈런 좀 쳤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기아와 롯데 경기도 보는데, 롯데도 그렇고 하나이글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해요. 롯데 지금 김태형 감독은 7회에 투수 막 5명 내고 난리 났습니다. 이기려고 기용을 하고 있고, 김경문 감독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타격감 좋은 선수들을 기용하고 투수들도 승리조 기용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지는 운영은 전혀 나오지 않을 거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웃자고 한 이야기였지만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7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제 직관 가서 보는데 옆자리에 이제 많은 여성 팬분들이 간절히 진짜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돈 내고 야구 오시는 분, 뭐 저같이 뭐 집에서 야구 보는데 몰라 뭐 야구 모르는 것들아, 뭐 드래프트 한 순위라도 높은 게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진짜로 직관 돈 내고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다 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진다 뭐 그럴 일도 없지만 뭐 그럴 필요는 더더욱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펼쳐지는 경기의 내용들을 보면 김경문 감독님은 지금이 내년에 연장선이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 한 경기 한 타석 허투루 하는 거 용납 안 합니다. 오늘도 최인호 선수가 막 얼굴이 이렇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타석에 들어와서 막 안타 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내일도 아마 정말로 사활을 건 경기가 될 것 같고, 내일 이기면 이제 7위가 확정이 됩니다. 오늘 롯데가 지면서. 일단은 뭐 내일 의미가 있는 경기죠. 왜냐면 이제 정우람 선수의 은퇴식이기도 하고, 또 만원 관중, 어제도 제가 직관 갔을 때 10,000원이었고 오늘도 10,000원 관중, 내일도 10,000원 관중이고 뭐 안표가 100만원 이상까지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팬들의 야구 열기가 대단하다. 그러면 마지막 홈 경기는 이기면서 끝내야죠, 당연히. 뭐 그게 이제 프로의 자세고, 저는 오늘도 김경문 감독이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려는 이제 선수 기용을 보고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SSG와 KT가 마지막까지 5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막 여기서 막 후보 선수들 위주로 기용하고 막 이러면은 이거 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오해 사고 싶지 않다. 딱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이글스 선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페셔널적인 마인드를 갖춰가야 되는 선수들이다. 그런 젊은 선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순위 싸움을 해본 경험이 너무 미천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찮은 7위 싸움이다라고 할지라도 한 단계라도 높은 순위를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내일 경기를 꼭 이기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글스 에브리데이도 이제 한 시즌이 저물어 가는데 끝까지 달려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